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먼저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렇게 왜 이 정도까지 올라갔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경험상 이 정도로 증시가 반등을 쉬지 않고 준 적은 처음 봅니다. 차트를 많이 봐왔지만 지금과 같이 특수한 모양의 차트 형태는 처음 봐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하락할 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나 이제 연준에서 계속적인 부양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발표를 했었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는 사실 오르지가 않았어요.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더 떨어졌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정크 펀드까지 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시장은 큰 폭으로 움직임을 주지는 않았어요. 즉 지금 시장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기대감으로 오른다라기보다 전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오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력. 그러니까 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만지작거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볼게요. 그렇게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왜 올랐냐라고 하면 사실 나스닥 때문에 오른 거예요. 나스닥이 문제가 없으면 오르고,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코스닥을 또 볼 수밖에 없죠. 예, 코스닥 보세요. 자, 이런 반등, 이런 속도의 상승은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뭐 큰 폭으로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 50%나 올랐죠. 정확하게 밑에서부터 50%가 올랐습니다. 와우. 한 달 만에, 그것도.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지금 얘기를 해도 좀 웃기네. 한 달 만에 50%. 봉 크기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업일 딱 20일이네요. 와, 그럼 진짜 영업일 20일 만에 반등이 50%가 상승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요, 이게 개미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개인 매수가 막 들어오긴 했지만, 단순히 개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매수한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시젠이라는 회사가, 랩지노믹스라는 회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을 때 그때 따라 들어오는 개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승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런 증시에 대해서. 참 웃기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봐야 될 게 유가예요. 유가. 자,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44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요, 이전에 우리가 IMF 당시에 하락으로 빠져서 그 밑으로 유가가 11달러까지 가는 그 부근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거, 유가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공급만 있고 수요 자체가 얼마나 없으면, 이때 당시에는 또 이제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이 되기 전 단계여서 오히려 더 이때는 유가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경제 규모가 다들 커졌고 더 움직임이 많아졌고 활발하게 이 상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유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시피 18달러로 찍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시는 이러한 실제적인 실물 경제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근데 이거 개미가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개미들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즉 삼성전자 그리고 한진칼 또는 국일제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에요. 시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는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사이즈나 규모가 절대 아니에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들어온 건 맞지만 개인이 주도해서 짠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개인이 주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함께 다 셀트리온 들어가자 하면서 약속한 듯이
정확한 가격대에서 정확한 시간대에 뚫어주면서 올라갔다. 차근차근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뚫으면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건 이거 개인 돈으로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마도 다 돌려먹게 하고 있고 지난주는 그 수소차와 그리고 대북주가 또 올라갔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묻는다면 전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뭐 상승이 했고 올라왔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 또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언론에서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 실제로 회사 자체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자체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제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코로나가 정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이전처럼 다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건데 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달 내에 50%가 올랐죠. 그런 기하학적인 현상 자체는 비정상적이고 차트 분석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열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갈 때의 속도도 마찬가지로 빠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은 전 세력이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의 정책이나 또는 유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주식을 아는 사람들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쉽사리 베팅하면서 홀딩을 할 수 없는 시장이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 거 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2-3년 정도만 하면 이 지금 시장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쉽사리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지금 제가 본 적도 없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게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코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자,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 그건 바보들이나 그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으면서 늦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타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카페에다가 증시가 너무 좋아 보일 때 그런 글을 썼어요. 불타기 하지 말라고,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왜? 주식은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올라간다고 해서 의미가 없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얘기가 더 중요해요. 자, 올라갈 때 사지 않는다. 그럼 눌릴 때 삽니다. 눌릴 때 사요. 그럼 제가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주식이라는 건 지금 큰 폭으로 고점 대비해서 30%가 빠졌기 때문에 단번에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같이 비례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20% 빠지는 데 있어서 봉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빠지는 데 있어서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자, 그럼 이 기간을 이걸 다시 탈환하는 데 있어서 3개월 정도가 비례하면서 걸리죠. 이거 보이시나요? 빠질 때 3개월, 오를 때 3개월. 그 가격까지 오는데 비례한다라는 거, 비례. 여기도 비례합니다. 속도가. 왜요? 이건 무거운 주식이니까. 나스닥 자체는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주식이 아니에요. 내가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량주 하나 산다고 해서 주가가 꼼짝도 안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보통의 세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지금은 마찬가지로 빠른 한 달 이내에 이렇게 큰 폭락이 왔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또 빠른 움직임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빠른 움직임으로 상승했으니까, 그죠? 빠른 움직임으로 상승했으니까 내려갈 때 속도도 비례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는 일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건 전 점진적 하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단번에 또 내려꽂는 일은 이제는 좀 방어가 될 수도 있다. 이제는 튕기면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끌리면서. 자,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놓쳤다라고 해서 억울할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상승폭을 줬다라고 한다면 내려올 때
그리고 다시 반등 줄 때 힘이 강하다. 이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타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네, 내려오고 나서 반등을 노리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고요. 그래서 놓치는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애초에 떨어질 때 물량을 정리한 상태라고 보죠. 한 상태예요. 이제 현금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지금에서 오히려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회가 생기는 거. 이제 앞으로 올 기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눌렸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현금이 있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동시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속도에 의해서 빠질 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예외는 절대로 아니고 특히 코스닥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수익을 다 봤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이 셀트리온 제약만 해도 이 오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샀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데서는 잘 못 사고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많이 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막상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도 수익을 못 봤을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봤다라고 한 사람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가도 박살나고 있고 달러 값도 조금씩 더 오르고 있고 그리고 금값도 안전자산의 가치도 오르고 있는 이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쉽사리 종목을 사기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랄까요? 정보가 없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그런 걸. 모르니까.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용기만 있으니까 이번 이 특수한 시장에 한 번 얻어 걸린 겁니다. 다음에 이런 패턴의 매매는 아마 안 먹힐 거예요. 다음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이 좀 특이했어요. 계속 테마주 돌려먹기 하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되니까 압승을 하니까 대북주까지도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다라는 건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방향이나 정책이 확실히 이제 대북주 북한에 대한 열린 태도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시장이 보여주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갈 때 타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550포인트에서 이렇게 대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다 봤을 때 이게 뭐 사실 호재가 있어서 정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확진자도 미국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사망자도 비율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경제가 뭐 기사는 그렇게 뜨죠. 경제가 뭐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경쟁률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통계도 있어요. 중국의 GDP가 얼마나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제일 1순위로 타격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중국의 GDP가 저렇게 찍었으면 코스피가 박살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미국 중국 주식도 박살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맞으면. 그러니까 다 모든 견해나 전문가들이 다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찍으면 그때는 중국이 갖고 있는 버블이 있거든요. 그게 터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유가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조정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기대할 때 박살내는 게 시장입니다. 저도 예상치보다 더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불리한 매수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어쨌든 조정이 되는 상태에서 뭐 판단하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참 저도 여태까지 많은 차트를 봐왔지만 이러한 시장은 정말 처음 본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런 시장은 또 이런 시장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려올 때 잡으면 그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려올 때 그냥 매수하면 돼요. 그냥 네, 이렇게 뭐 더 오르든 뭐 어쩌든 내려올 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아진 것 뿐이에요. 아까 말했던 550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그 밑에 480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막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하실까봐 제가 좀 장황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너무 이상한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스닥이 이제 그 꼭지를 찍었다라고 반등에 있어서는 좀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나스닥이 조정받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같이 조정을 받을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